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그 해법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 각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페트롤전북 특별기획 담대한 대담, 오늘은 부안군 권익현 군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 100년 부안 실현 희망을 쏜다라는 기치로 생활인구 확대와 청년 정책 관련 정책, 또 일명 세바퀴 경제로 미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권익현 군수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군수님 먼저 우리 부안 군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예, 우리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그리고 K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 군수 권익현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한 싱그러운 5월에 KBS 페트롤 전북에 출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부안군이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부안 국민의 행복이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안하면 어제도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저녁 노을이 생각나는 곳. 이제 자연스럽게 군수님 노을의 고장 부안이 됐고요. 뭐 산과 들, 강과 바다 할 것 없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고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거 부안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군수님도 행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나 좋은 환경이어서 예. 너무나 좋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요즘은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그런데 그렇죠. 경기가 좀 좋아지면 예. 아마 더욱더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부안군의 경제까지도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 기치가 세바퀴 경제인데 네.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그리고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부안형 푸드 플랜까지 어떻게 지금 민선 7기 8기 이어오고 계시는데 군수님 어떠세요? 예, 실제로 우리 부안군도 소멸 위험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부안군을 이끌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혁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민선 7기 때부터 세바퀴 경제를 시작했고요. 그 세바퀴 경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수소 산업이 부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안 어떻게 연결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우리가 수소 산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역 경제 발전 특위라고 예. 그 특위를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우리 부안군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민선 7기 때 제가 거기에서 좋은 제안을 좀 받고자 했는데 그때 마침 수소 산업이 나와서 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수소 산업을 해야 되겠다. 남들이 안 할 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소 산업을 하게 됐고요. 예. 그게 이제 불씨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우리 부안이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소개한다면 네네. 2018년부터 시작된 게 이제 우리 수소 산업이 올해 말이면 1일 1톤의 그린 수소를 우리 부안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린 수소라는 것은 이제 그 물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진짜 그린 수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안에서 올해부터 1일 1톤 생산하는데 우리 부안에서 일부 쓰고 연구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우리 부안에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400억을 들여 27년까지 수소도시를 또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안에서 생산한 수소를 가지고 저장, 운반, 사용까지 하는 새로운 수소도시가 지금 탄생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부안은 앞으로 30년이 되면 대량 생산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를 대량 생산해서
이제 부안에서 판매도 하고 또 대량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도 발생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수소도시의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그런 가운데 5개 기관과 또 MOU도 체결했고요. 관련 기관들과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더 추진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관련 기관들이 우리 부안에 와서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예. 전북 테크노파크하고 한전 KPS, 좀 우리가 생소합니다, 이름이. 또 한전 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예. 우리 부안군, 이렇게 5개 기관 단체가 기업이 모여서 우리 새로운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 수소도시가 만들어지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수소 생산 인프라도 구축하고 통합 운영 안전관리센터도 설치하고 또 배관망 기반의 공급 인프라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기술 실증과 사업화 기반 조성에도 아마 속도를 낼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직접 수소를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예.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마 수소로 이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바퀴 경제 가운데 이제 수소 산업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네. 완주하면 국가 수소 특화 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속도도 상당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완주인데, 조금은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은 국내 유일의 수소 상용차, 트럭이나 버스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된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 생산, 또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실증과 연구 개발 R&D죠. 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부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과 저장, 수소 기반 신산업 창출,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연결하는 종합형 수소도시 모델을 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완주군이 중대형 산업화 모빌리티 중심이라면 우리 부안군은 그린 수소 기반 에너지 자립과 기술 혁신 중심이라는 점에서 서로 예.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세바퀴 경제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부안을 빼놓을 수 없는데, 격포와 궁항 마리나 사업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또 공모에 선정이 돼서 네. 지금까지 조금 침체한 모습에서 이제는 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럴 때는 민간 투자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좀 활력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제 이게 선정이 됨으로써 이제 격포가 좀 더 활력 있고 또 저쪽 궁항 쪽에 있는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예. 또 크루즈 항만이 탄력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격포와 궁항에 있는 저 해안선 걷기 도로도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또 이 신활력 증진 사업에 해양 레저 활력센터도 짓고 어촌 활력센터를 지어서 이 두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체계적인 해양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또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로서의 부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부안과 가까운 곳이 이제 고창이고 고창에서 가까운 곳에 또 원전도 있고 뭐 어려운 또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전과 달리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중심에서 부안의 역할을 하게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1기 정도의 발전량입니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이제 들어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원자력 1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2기입니다. 2.46이니까 46이면 1기가 정도가 그렇죠. 원자력 1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2기 정도가 해야 되는데 맞네요. 예. 아시겠지만 전북도에서는 지난 21년 정부에서 해상풍력 3대 강국 도약 목표로 해가지고 2021년에 서남해 해상풍력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어민들 반대, 찬성 이런 게 지속되면서 19년까지 난항을 겪었어요. 예. 그러다가 19년에 이제 전북도에서 민간 협의회를 만듭니다. 거기 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요. 예. 그래서 부안군과 또 고창군 또 전문가 또 도청 정부 또 한전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 민간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2019년부터 20년까지 1년 동안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결국 해상풍력을 하게 되죠. 예. 실증 사업하죠. 아마 이 전북도에서 만든 민간 협의회가 주민 합의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했다는 점에서 아마 성공적인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북도에서는 2.46기가와트를 지금 서남해 해상풍력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 받아야 하는 그 2.46기가와트 중에 90%가 우리 부안 해역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안 해역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이제 투자자 공모를 하고 2030년 정도 되면 그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주민 이익 공유제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 부안군 주민들은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년 그 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람연금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바람연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처음에는 우리 이제 어민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증단지 벌써 이제 5, 6년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 인공어초 역할을 해서 오히려 어획량이 증가한다. 긍정적인 효과 이런 입장으로 많이 돌아선 부분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실증단지와 관련해서 어민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쪽에 가면은 뭐 GPS도 안 되고 이건 뭐 전자파 영향이 많다면서 하고 그랬더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 가서 그 어획량은 어땠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그 꽃게가 그렇게 그쪽에서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해상풍력 밑으로는 10톤 미만은 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해상풍력이 인공어초 역할을 한다면은 일거양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해상풍력과 더불어서요. 얼마 전에 부안군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거든요. 우리 부안 앞바다에서 새만금 내측에 여기도 2.1기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을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역 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안, 김제,
군산, 전북특별자치도 4개 기관이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100메가와트씩 배분받아서 사업을 지금 추진합니다. 네. 우리 군은 23년 5월에 공모를 시작했고요. 드디어 작년 8월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여러 차례 한 10여 차례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드디어 예. 상생 협력 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지역 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이고요. 맞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이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햇빛 연금이라고 하죠. 야, 부안 군민들은 바람연금, 햇빛연금이 자연이 주는 돈을 수익으로 삼아서 생활도 많이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아마 더욱더 신재생 에너지에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지역이 부안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신산업을 이렇게 이제 유치하고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 유출도 막고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상당히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구 소멸, 인구 감소 걱정을 어느 정도 이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지난해하고 출생아 수 좀 전년 대비 늘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2023년에 출생아 수가 130명이었는데 예. 작년에 153명으로 23명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 건수를 한번 따져봤어요. 결혼이 코로나 때 결혼을 안 해가지고 예. 이제 코로나 끝나서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결혼 건수가 줄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은 것을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만나면 최하 2명, 많으면 5명까지는 나야 된다.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강조를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사실 행정에서 예. 이 출생 축하금이라든지 육아에 관련된 이 교육 복지라든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반값 등록금을 제일 먼저 실현하는 곳도 부안이어서 그럴 예. 수밖에 없는 현실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부안하면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주는 반값 등록금이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7년에 이제 근농 인재육성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근농이라는 분이 이제 김경호라고 예. 우리 부안군 출신의 기업인데 그분의 호를 따서 지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중물 역할하는 돈을 장학금을 내주셨죠. 예. 장학 기금을.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3년부터는 우리 부안군 출신 학생 또 부안군에 3년 이상 부모님이 거주하는 자녀 이분들한테는 전학년 전학기 그러니까 4학년까지 5, 6학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학년 그리고 예. 전학기 1, 2학기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지금 장학금 반값 등록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23년부터는 1년에 한 20억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 이게 1학기에 10억, 2학기 10억 이 정도로. 그리고 수혜자들은 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둥이 셋째부터는 1년에 100만 원씩 주고요. 또 특기 장학생들 우리 예. 부안군을 빛낸 특기 장학생들한테도 또 주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한테는 뭐 취업을 위한 학원비라든가 이런 금액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부안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시는 혜택을 받습니다. 실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농의 우리 김병호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지역의 어떤 이 어른의 역할, 우리가 이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뭐 많은 또 사람들이 공감을 주고 귀감을 주고 있는데 어른 한 분의 이 마음의 표현이 또 기부가 상당히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다시 말하면 군수님, 그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순환 구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분들이 이제 엄마나 아빠 또 자기들이 와가지고 또 장학금을 내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하하.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예. 우리도 후배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내야 되겠다 해서 일시 기탁금으로 이렇게 내고 가는 분들 예. 계십니다. 그래서 문영배라는 헌재 소장 대행 같은 분이 또 귀감이 예, 되는 예. 것이고, 또 그 네. 행복 바이러스도 귀감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부안의 지금의 이제 정주 여건, 또 일자리 상황,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도내에서는요 최초로 부안형 지역 정착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안을 젊게 하고 또 부안이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려고 하면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청년 정책의 1번이 저는 일자리라고 봐요. 양질의 일자리를 갖춰놓으면 청년들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생기면 반드시 필요한 게 청년들의 주거, 다음에 교육, 그렇죠. 복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올해 사업이 58개에 총 118억을 지금 투자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청년들 취업 지원과 창업,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 지원 사업이 올해 끝나요. 일몰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안 여건에 맞는 부안형 지역 정착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혜택을 어떻게 주냐면, 청년을 채용한 기업한테는 월 10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합니다. 월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요. 예. 또 청년에게는 월 복지 후생비라고 해가지고 40만 원씩 지원하고요. 예. 또 근속 장려금을 줘요. 2년간 하면 500만 원을 주고요. 3년간 하면 800만 원 우리가 또 군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줍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우리가 전북 최초로 청년 주거 비용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데 약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고 200여 명의 청년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그렇네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참여하고 있군요. 네네. 조금 전에 주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군의 허리가 될 이 청년 세대들을 위한 지원이 이렇게 많으니 앞으로 더 출생할 수도 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안에 바다도 있습니다만 농업 관련된 이 정책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부안이 국내 밀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군요.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예, 잘 몰랐습니다. 밀 쌀 대체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이 밀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도 추진 중에 있으시죠? 예. 지금 밀이 제2의 주식으로 쌀 다음에 아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마 또 현대인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아마 밀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군은 그동안 꾸준히 우리밀 생산을 해 왔는데 전국 생산량의 10%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500만 톤을 생산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뭔가 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 폐교를 이용해서 베이커리 산업화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북 그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발전 특구에도 우리 부안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제과제빵 학교를 이제 우선 만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하고 전북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부안에 그동안에 부안 제1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예. 그 제1고등학교 이름을 베이커리 고등학교로 바꿨어요. 그렇군요. 예, 바꿔가지고 베이커리 고등학교로 바꿨는데 교장 선생님 얘기가 작년에 바꿨는데 올해 신입생 그 전에는 미달이었대요. 와. 학생 수가 미달이었는데 1.7대 1이 됐대요. 예. 이름 하나 바꾸니까. 근데 거기 나온 학생들 우리가 이제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제과제빵 학교에서 그 학생들과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전북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또 금방 말씀드린 전북 베이커리 고등학교 이런 교육기관 또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고품질 밀 제품을 좀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그 우수한 종자도 좀 확보하고 재배 기술도 좀 개선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좋은 밀가루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과제빵 학교를 넘어서 이제 그 타운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 양성 또 브랜드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밀농사만 잘 지으면 베이커리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전문 영역에서 또 산업으로 기어가고 경제 창출하는데 선순환이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제 농민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제후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지금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드디어 제로로 만드셨어요. 그 동안에 보니까 한 15% 정도 달했는데 부담액이요, 이 보험액이 이걸 거의 이제 제로로 만들었다는 건 군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폭염, 폭우, 또 올겨울에 폭설, 또 최근도 이상 좋은 현상. 그렇죠. 이 농사 짓기가 아주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농작물 재해 보험을 통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제가 민선 7기를 거치면서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그 재해로 인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우리 군에서 20억을 부담하고 있고 우리 농민들이 15억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매년 23년부터 5%씩 우리가 더 부담을 해가지고 3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민선 7기에서 8기 부안의 경제 성장 또 인구 증가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이 달라지고 있는 또 미래 신산업까지 부안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이제 모든 자치단체장들의 민선 8기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임기 중에 어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각오, 목표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세 바퀴 경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새만금 아리백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고요. 두 번째는
서해안철도 유치. 세 번째는 국제 K-팝 학교. 우리 새만금에다 유치하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 센터를 우리 부안에다 유치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올해 꼭 해서 예. 우리 부안 군이 지속 가능한 군으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네 가지 이제 유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완공이 아니라 유치를 해서 앞으로 더 이제 성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배틀전북 특별기획 담대한 대담 부안군 권익현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